자, 보시면 최고 창의계수가 a고 x축과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는 이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은 절대값 벗기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는 이제 함수로 푼단 말이야. 그래줘야 된다고. 그럼 이 함수는 0,3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얘는 0,-3이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한 함수죠. 그리고 f'x는 2ax 플러스 1이니까 뭐 이거 미분에서 한 번 더 빼야 되지만 뺄 필요도 없지, 그지? 왜냐면 1이니까.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이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2a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제 이런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수 a의 최대 최소값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즉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위에는 이차 함수보다는 작아야 되고 아래에는 이차 함수보다는 커야 되거든, 직선이. 그럼 내가 직선을 돌리다가 이 2차 함수보다는 작고 이 2차 함수보다는 크다를 만족하면서 기울기를 제일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애랑 접할 때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a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 하얀색 직선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잖아? 그러다가 2차 함수 사이에 있으면서 가장 기울기가 낮으려면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럼 1번 상황에서는 얘랑 얘가 접하는 거고, 2번 상황에서는 직선이랑 얘가 접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교점 찾는 식을 만들어서 이제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3차도 나오고 4차도 나오고 하니까 판별식 말고 접하는 상황에서 식 세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고, 이 곡선과 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접점을 잡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써.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는 거지. 이거 못하시면 안 된다고. 너무 기초고요. 너무 기초고.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마이너스 1,0과 t, t제곱 플러스 3의 평균 변화율은 이 점 t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식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공부하고 계시죠? 자, 넘겨주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네?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하나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와가지고 t 값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건데, 우리는 지금 양수인 곳에서의 t 값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1을 골라주시면 되겠지. 되시죠?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1을 딱 넣어주면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2란 얘기는 얘도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최대값 1. 이렇게 기울기가 2보다 낮아야 돼. 그다음 노란색 상황에서 기울기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점이랑 이 점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라이트하게 쓸 때는 평변 순변으로 쓰는 거야.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 즉 평균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되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t 플러스 1 올려주면 가지고 오고 t 값 찾아요. 그럼 t가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그래프의 어떤 평형성상 여기도 이제 1일 수밖에 없나 봐. 아시겠죠? 그럼 이 노란색 기울기 내가 찾은 접점의 좌표값 1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요 기울기 2a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기초들이에요. 너무 기초들. 이 상황을 디자인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접하고 접한다라는 힌트를 알아내시면 이제 이걸 빨리빨리 써야겠지. 빨리빨리. 어디야 너? 그쵸? 노란색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원래 정석은 뭐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쓴 다음에 이거 못 쓰는 사람 없지? 이 점에서의 접선을 쓴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거 넘어가고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 어차피 식이 얘랑 똑같아요. 그죠?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뿐. 되십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mm 곱하는 거니까 1인 건데 여러분 요걸 제가 여러분 다시 풀 수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짝기출 93번 펴봐요. 똑같거든요. 자,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 대단 확인 좀 해봅시다. 내가 물론 이제 완벽히 마무리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디자인은 되셔야 되고 fx랑 f'x는 쓸 수 있어야 돼. 자, 아직 접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까지 써드립니다. 자, fx가 ax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f'x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것은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얘기니까 이 1에서 미분 계수가 0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상수항은 마이너스 2a예요. 뭐 2a로 묶어서 x절편이 1이다 라고 써주셔도 되겠지. 그럼 저 부등식을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2차식이어도 3차식이어도 4차식이어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지 마시고 얘를 그려서 두 곡선 사이에 직선을 끼우는 거야. 하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0,5고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0,-5고 위로 볼록. 그 다음에 가운데 낀 직선은 x절편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지. 근데 우리는 a의 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최대로 만들어 보자. 직선을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커지다가 처음으로 곡선과 접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아래랑 접할 때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의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접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찾아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써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점 좌표 1,0하고 아이고 잘못 썼네. 얘랑 접하는 걸 알았으니까 접점 좌표를 t, 로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이렇게 식을 쓴 거죠. 아이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t- 넘겨가지고 t 구하면 끝이에요. 간만에 정석도 한번 합시다. 원래 정석은 뭐야? 접점 잡았으니까 접방을 써. 기울기는 마이너스 8t일 거고 여기에 곡선 밖에 점 1,0 대입. 를 빼먹었네. 어쨌든 넘어가면 4t제곱 아니 여기가 있어야 되네.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랑 2분의 5 하나가 나와. 근데 내가 원하는 접점 좌표가 3, 4분면에 있는 점이니 아니면 요 4, 4분면에 있는 점이니 3, 4분면에 있는 점이죠. 맞죠? 자, 요거 테이크 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지. 그럼 기울기 몇이야? 4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죠. 4죠. 그죠? 얘가 4야. 여러분 부디 공부를 설렁설렁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한 줄 한 줄 음미하시면서 모두 다 이해해서 오셔야 돼. 알겠지?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나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한번 했어요.
아시겠죠? 대충 설렁설렁 툭툭 하면 안 돼. 냉정하셔야 돼. 지금 자기가 이것도 못 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공부하셔야 돼요. 잘. 자, 150번 보고 적분 수업합시다.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방금 했던 것처럼. 수업 듣고 확인하고.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얘도. 자, 함수 hx를 적어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보기를 보니까 기억, hx는 극소, 니은 h는 어쩌고, 디귿 h는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h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h를 그려보면 참 좋겠다, 그지? 그래서 h'x를 보니까 f'x-g'x고 이 도함수 정보를 두 함수의 위치 관계로 문제에서 줬어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 그 다음에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의 도함수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죠? 근데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차함수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 그지? 자, 곡선에서 직선을 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치 직선이 x축이 되는 느낌이 좀 들고 교점에서 차 함수는 x절편을 갖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봐, 차 함수 곡선을 다시 새롭게 그리실 때는 곡선이 직선 밑에, 곡선이 직선 밑에, 곡선이 직선 위에 라는 상대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중근에선 바운스, 실근에서는 이렇게 크로스하면 돼. 이게 f'x-g'x예요. hx라 불리는. 되죠? 할 수 있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방학 동안 뭐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hx를 그려야 돼. 근데 이거 hx의 도함수잖아. 부호 판단을 해보니까 양이야. 그러면 도함수가 감영 증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h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시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항 함수가 잘 안 그려져. 단톡방은 보니? 내가 다항 함수 못 그리는 사람 뭐 보라 그랬지. 그거 봐. 알겠죠? 얘들아, 내가 수업하고 나면 당연히 내 수업 내용을 다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오늘 요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애들은 이 개념이 빠져 있겠는데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난히 공부가 안 된 날 있으면 단톡방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 자, hx는 3에서 극소를 갖는다. 맞네. 그래서 볼 수도 있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니까 극소 맞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지, 그지? 자, h0은 0이면 이라고 했어요. h0이 어디야? 마이너스 2랑 3 사이니까 이게 h 그래프 얘들아. 만 요 정도 되겠다.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했어. 하나, 둘,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h-2는 0일 때 무슨 소리야?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거야. x축을 여기다 얹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뭐라고 불렀죠? 삼중근을 갖는 포인트, 그죠? 스무스 포인트라고 읽었었어, 그지? 절대값 hx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됐는데, 절대값 hx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지금 이 하얀색이 hx잖아. 그럼 절대값 hx는 이 음수인 부분 접어 올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가 스무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인 상태여서 이걸 접어 올리면 부드러워져요. 3에서 극대, 여기서 튕겨. 그럼 미분 불가점은 여기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2는 부드럽습니다. 그죠? 연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는 문장화 되어 있단 말이야. 접었는데 절편이 생기는데 미분이 돼. 뭐야? 바운스 포인트 아니면 스무스 포인트.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대로 짝기출 94 해봐요. 이건 할 수 있어. 뭐 연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못 그려. 이거 개념이 빠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또 보내줄게. 단톡방에다가. 그거 봐요, 집에서. 짝기출 94번이고요.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 2차 함수의 도함수 g'x라고 되어 있고, hx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hx는 뭐라고 되어 있어? fx-gx. hx 그려내야 되는 거니까 hx의 도함수를 관찰할 거야. 자, 지금 f'이랑 g'이 이렇게 0과 2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f'-g', 즉 h'은 어떻게 그린다고? 교점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직선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 되죠? 그럼 이 지점이랑 이 지점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관찰이 되고, 여기 도함수가 0 되는 곳이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겠지. 근데 양, 양이니까 증감, 증이 돼야 돼서 그림이 요렇게. 또는 그냥 얘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얘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이 분석을 잘 하셔야 돼. 은채 여기 봐. 눈 안 감아도 돼. 뭐 명상하니? 여기 봐요. 기억. 0에서 hx는 감소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x는 2에서 극소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함수값 힌트가 위에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힌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h0이 0인 거죠. 얘네가 x축을 얹을 수 있게 얘 함수값이 0이라는 힌트를 하나 준 거야. 그럼 여기 x축을 윽 하고 얹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식은 몇 개예요? 하나? 둘. 그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해석들이 합쳐져서 이제 4점짜리 킬러들이 되는 거거든. 그죠? 지금부터 해석을 잘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킬러들로 그냥 이런 애들, 이런 지식들의 조합이야.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수고했어. 자, 적분 이론 수업하러 가자. 오늘 공식들도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 94쪽 펴놓고 일단 우리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먼저 좀 합시다. 칠판만 보시면 돼요.
갑시다. 우리가 어떤 라지 f를 미분해서 fx가 되면 미분되기 전 함수 이 fx를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게 일단 적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fx를 미분될 함수로 보고요. 얘가 미분되기 전 부정적분을 찾겠습니다 라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지? 그다음 부정적분된 함수를 하나 찾아놓고 여기에 적분 상수 c를 써주죠. 왜냐면은 상수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적분법이지.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승. 그죠? 추가합시다. 1차식 정도는 합성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쓰지 마요. 내가 이따 정리 같이 해줄게. x 적분하듯이 하시고, 우리가 미분법에선 얘를 미분해서 a로 꺼냈잖아. 적분법에선 a분의 1로 꺼내면 돼요. 자, 1차식이 아닌 다른 차수의 식이 합성되어 있을 땐 적분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분법들도 몇 개 추가해드렸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쓰죠. 얘도 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성질들이 있는데 나중에 정적분 성질이랑 같이 써줄게. 자, 두 번째로는 정적분. 정적분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아래 끝, 위 끝에 숫자가 달리는 거고, 얘는 계산법이 중요하고, 또 이 친구의 기하적 의미까지 아셔야 되지. 그죠? 갑시다. x축이 요래 떠 있고 그 위 함수 fx가 지나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 면적이 s라면 a부터 b까지 fx dx 했을 때 뭐가 나와요? s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랑 이런 걸 통해서 얘의 의미까지 다 공부해 놓은 상태야. 물론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내가 오늘 또 영상을 보내줄 거야. 웬만하면. 자, 만약에 x축이 요래 가는데 fx가 밑에 붙어 있어요. 요 면적이 s라고 쳐보자. 그럼 이때는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s가 나오죠. 맞죠? 맞죠? 넓이의 부호를 바꿔서 정적분 값으로 나오지. 왜냐면 얘가 음수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어쨌든 좀 통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호 변화가 관찰이 돼도, 뭐 면적이 4, 5라고 쳐봐. 얘가 fx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fx dx 하면 몇 나와야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호 판단을 좀 잘 하시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5부터 1까지 fx dx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잡아놓으면, 잘 봐. 일단 정방향으로 읽어. 1부터 5까지 fx dx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읽어야 돼. 그죠? 근데 적분 방향이 역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윽 달아주고. 물론 아직 성질 내가 안 쓰긴 했는데 기억이 나실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안 할게요. 어차피 위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이게 몇 번째 배우시는 거니까 이 순서가 날 거예요. 자, 정적분 성질. 뭐 1번, 2번은 그냥 바로 쓸게. cfx dx 있으면 cfx dx지. 그 다음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죠.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지? 곱함수랑 나눠져 있는 함수는 뜯을 수 없죠. 뜯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쪽에서 조금 추가할 만한 건 ABfx dx는 BAfx dx랑 부호가 반대죠. 그죠? 이 식은 기하적으로 느끼는 방법도 있고 그냥 수식적으로 느끼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 거고 얘는 B부터 A까지 fx dx를 하는 거니까 이 dx의 부호가 달라요. 그죠? 기억나세요, dx?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 화면 보면 좋아. 얘네 둘의 부호가 달라. 그쵸?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아래 끝, 위 끝 바뀌어 있으면 부호 반대야. 여기까지 몰라도 돼. 증명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 FB-FA고 이건 FA-FB잖아. 윗끝에서 아래끝 빼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띡 달려야지 여기 둘이 같아지는 거지. 그쵸?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정말 자주 나오는 AC fx dx 더하기 CD B다. fx dx 피적분 함수가 갖고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이 서로 연결될 때 A부터 B까지 fx dx로 바꿔줄 수 있지. 근데 얘는 공식이 자체로도 중요한데 그냥 식적으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내가 0부터 7까지 fx dx에서 3부터 7까지 fx dx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3까지 fx dx가 되겠죠. 이건 그냥 구간 관계로 0부터 7까지 해서 0부터 3까지 면적을 0부터 7까지 해서 3부터 7까지 면적을 덜어내면 어떻게 될까? 0,3fx dx가 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수열에서 S7 빼기 S5 하면 A6, A7 남았던 것처럼. 되죠? 되죠? 이제 굳이 공식을 좀 적용시켜 보자면 마이너스를 인테그랄에 넣어버리면 얘 부호가 바뀌고 아래끝 위끝의 부호 위치가 이렇게 7,3으로 바뀌어. 그럼 지금 위끝이랑 아래끝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아래끝과 위끝으로 새로운 인테그랄을 작성할 수 있는데 쓰레기 같은 풀이죠. 그냥 느끼는 거야.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배우시는 개념이 점의 위치와 이동거리. 어떤 점 P가 이런 속도를 가지고 운동했어요. 자, 여기는 2초, 여기는 3초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5고요. 여기 면적이 7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얘는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 자,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함수 값들을 읽으면 속도니까. 그럼 속도가 음수인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야 돼요? 서쪽. 니들이 보기에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인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냥 중2 때 공부했던 공통과학적으로도 고1 때 공부했던 공통과학적으로도 VT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 거리인 건 아시니까 왼쪽으로 그만큼 가요. 여기에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속도 부호가 뭐예요? 양수. 근데 면적 보니까 7이야.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몇 만큼 이동하면 돼요? 7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에 원점으로부터 내가 운동한 총 이동 거리는 몇이에요? 12죠.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것은 함수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다 양수로 읽혀야 돼. 그래서 적분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뭐 적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VTDT를 적분해야 되고 2부터 3까지는 뭘 적분해야 돼요? VTDT를 적분하셔야 되죠. 왜냐면 이건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고 양수일 땐 그냥 나오는 이런 기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맞아? 이 절대값 달린 건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실 거니까 점점 가벼워질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으로 외워 푸는 애들은 이제 이런 문장들을 외워. 이동거리는 넓이 적분이다. 이렇게 외워요. 때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요, 이 지식은 결국 수능 11번에 나오겠지, 저는 거의 적분을 안 하고 풀어요. 니들도 그걸 익혀보면 돼. 뭐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이 개념은 최초 내 좌표값과 최종 내 좌표값의 차이만 궁금한 거거든. 이 친구의 이동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럼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원점에 서 있었잖아. 근데 지금 왼쪽으로 5만큼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7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최종 좌표값이 처음에 원점이었다면 몇이야?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차, 이 좌표차 값을 변위라고 해. 그럼 이게 2가 나오려면 5는 마이너스 5로 읽혀야 되고 7은 플러스 7로 읽혀야 돼. 즉 왼쪽 방향으로 간 건 마이너스로 읽혀야 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 건 양수로 읽혀야 돼요. 이럴 땐 그냥 정적분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정적분 하면 밑에 있는 건 음수로 읽히고 위에 있는 건 양수로 읽히는 게 원래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외우는 애들은 위치 변화량, 좌표차, 변위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정적분이다.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게 제일 좋고. 돼? 그럼 봐봐. 적분법 쪽에 나오는 속도, 거리, 가속도는 결국 목표가 속도 함수로 위치나 이동거리를 찾는 거야. 근데 미분법 쪽에 나오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를 해석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봐봐. 미분법 쪽에서는 XT 그래프의 해석이 중요한 거고 적분법 쪽에서는 VT 그래프의 해석이 중요한 거야. 미분법 쪽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고 적분법 쪽에서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함수가 왔다 갔다가 잘 되면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적분법 기초이론 수업이고, 자, 우리 필기합시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공간이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아예 이 책 맨 뒤에 메모 펴요. 이 책 맨 뒤에 메모장이 있을 거야, 아마. 너네 이 메모에 뭐 적혀 있어야 되냐면, 있니? 메모에 뭐 적혀 있어야 되냐면, 3차 함수 비율관계랑 그 실근의 합, 제목 뭐라고 적어줬지? 세실근의 제목 뭐지? 근의 합 보존? 뭐라고 썼니? 세근합 보존? 세근합 보존. 비율관계하고 세근합 보존 적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거기다가 추가합니다. 니들 다 수투 때 한 거야.
자, 다음 함수의 넓이 공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는 6분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가 ax-알파 x-베타여서 자,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실 때 우리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두근의 차 마이너스 3승을 하죠. 2차 함수는 적분하면은 3차라서 3승입니다. 증명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실 때도 이건 적지 마. 우리가 먼저 교점을 찾을 거란 말이야. 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가 1이고 3이지. 근데 실제로 적분해야 되는 식은 뭐야? 곡선이 아래에 있고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직선에서 곡선을 뺀 식을 적분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직선 빼기 곡선식은 뭐냐? 보통 교점 찾는 식을 보면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놔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적던가 아니면 이 식의 부호만 바꾸시면 직선 마이너스 곡선식이 돼. 이쪽으로 넘기면 직선 마이너스 곡선이지. 그러니까 요거 부호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교점 찾는 식을 버리지 마요. 그럼 이 차 함수를 좀 관찰해 보면 결국 얘도 1, 3이 절편인 2차 함수 아니야? 왜냐면 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빼서 새롭게 적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면적을 약간 둘의 차 함수를 새롭게 그려서 물론 이번에는 곡선 빼기 직선이 아니라 직선 빼기 곡선 해가지고 최고차항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좀 모양이 바뀌긴 하거든. 어쨌든 이 면적은 이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언제도 쓸 수 있냐면 그냥 그림이 떠오른다기보다는 2차 함수의 절편이 보이는데 아래 끝, 위 끝도 절편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저 모양이 아니더라도 인테그랄 안에 알파랑 베타가 절편이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6분의 공식이 떠오를 수 있게 이 교점의 종류들을 이용해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크로스일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2차 함수여야 되고. 2차 함수는 안 쓸게. 당연히 알겠지. 교점 포인트의 종류를 판단해 보시면 돼. 차수랑.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는 공식이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정 공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분의 공식이라고 볼게요. 자, 보정 공식은 뭐냐면 fx가 ax-알파 x-베타 x-감마로 근을 3개 가지고 있어.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얘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두 군데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왼쪽 넓이를 제가 s1, 오른쪽 아래 넓이를 제가 s2라고 써볼게요.
그럼 S1과 S2도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살짝 우리 눈을 속이면 얘가 약간 얘랑 닮아 보이지 않니? 그쵸? 물론 다르지. 2차 함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3차 함수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극대랑 극소까지는 좀 완만하게 감소하고 극대를 지나는 순간 극소를 지나는 순간부터 좀 급하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형성이 좀 깨져 있어서 6분의 공식을 고지고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공식이 좀 닮아 있어.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긴 어떨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3승.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보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정 공식이라고 불러요. 니들 사진 보정하는 게 아니라 공식 보정하는 거 아시겠죠? 저기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 여기 알파랑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머지 한 근에서 이 두 근의 중점까지의 거리를 빼시는 거거든요.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지금 영 익숙해지지 않겠지만 얘들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 알면 계산 과정을 진짜 한 5분의 1,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 어지러워. 얘는 나머지 한 근 알파에서 베타 감마의 중점까지의 요 거리, 이걸 보정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일단 뭐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그럼 얘도 3차가 요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뭔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뭐 여기가 4요. 당연히 이런 데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크로스 포인트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도 어쨌든 빼서 적분하면 뭐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그죠? 면적 구할 때 어차피 빼서 적분할 거니까. 얘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12분의 공식은 자 이런 모양에서 쓸 수가 있어요.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실근을 갖는 이런 면적이 있어요. 이때 S를 우리가 12분의 공식을 씁니다. 최고차 함계수 절대값식은 똑같고요.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라서 이번엔 두 근 차에 4승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언제도 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 쓸 수 있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림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리셔도 되고 자기가 더 그려놓고 싶으시면 그려놓으셔도 되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점의 종류 자체가 바운스 크로스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4차 함수. 자, 공식이 조금 잘릴 것 같아서 저기 왼쪽을 지우고 할 테니까 일단 써보세요.
그냥 할 수 있을라나? 그냥 할게.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20분의 공식이 있어요. 4차 함수가 뭐였지? 스모스랑 크로스. 자, 이런 느낌. 스무스 포인트 하나, 크로스 포인트 하나. 자, 요 면적 S는 20분의 최고차원 계수의 4차 함수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0분의 공식이 있어요. 얘는 fx가 자, 이런 식으로 중근중근일 때 당연히 여긴 뭐겠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겠지? 뭐 쓰진 않으셔도 되고. 자, 이 면적 보이시죠? 얘는 30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4차는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겠니? 뭐 4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근데 직선 하나가 이쪽 병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접해. 그럼 여기도 이런 면적이 만들어지지. 이거 무슨 포인트야? 스무스 포인트. 이거 무슨 포인트야? 크로스 포인트. 곡선에서 노란색 직선 빼면 노란색 직선이 훅 잡아 당겨져 가지고 약간 X축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 하얀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추게 돼. 그죠? 당연히 이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들을 점의 종류에 대해서도 그 공부를 해놓자 이거야. 뭐야? 이때 쓸 수 있는 거야. 30분에는 바운스. 이제 다함수 관련 면적 구할 때는 이 공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서 계산할 겁니다. 아이고,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 왔네? 다행이다. 지금 쉬는 시간 줄 거거든. 너는 지금 요걸 다 정리하면 돼. 너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이거 쓸 때 저기다가 지우고 쓰려고 그랬는데 마침 안 지우고 썼어. 아주 잘 됐군. 혹시나 늦게 온 애들이 있을까 봐. 됐죠?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쁘게 적으셔야 돼. 나중에 또 보고 싶게. 자, 쉬고 옵시다. 38분까지 쉬시고요. 준성이는 요거 적고. 쉬고 와서 적부 문제 오늘 한 20개 정도 풀어볼게요. 3번 쓰시고. 아니 굳이 2번을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쵸? ax 플러스 b의 n승 x, b 적분하듯이 하시고 a분의 1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루트 적분이 글쎄요,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이런 면적 찾을 때 이렇게 보면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 적분 해놓고 여기를 찾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냥 루트는 2분의 1승이라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역수하고 2분의 3승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루트 안에 이제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ax 플러스 b의 2분의 1승인 거라 3분의 2 ax 플러스 b의 2분의 3승에 a분의 1.
4, 5번 거의 쓸 일 없을 건데 내가 좀 본 적이 있어서 좀 적어드리는 거고, 얘는 나와요. 얘는 있어요. 적어 주시고. 너 책 없어? 준상아, 책 어딨어? 어? 아니, 순득한 저기 저기 윗끝 연결되면은 새로운 아래끝 윗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 표시만 좀 해놓고,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면적으로 느끼기가 좀 짜증 날 수 있어. 이렇게 정방향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역방향 적분을 더하는 거거든. 근데 역방향 적분이라서 이게 음수라서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만 남아. 이렇게 바로바로 느껴지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안 느껴지면 연결되네 해놓고 얘랑 얘로 만드는 거지. 됐죠?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여기 잠깐 보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몇 쪽이냐면 98쪽이고요. 여기 여러분 유형 3개 공부하셔야 돼요. 유형 3개.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할 것 같은데, 여기 얘네들 써놨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제 크게 유형이 3개 있거든. 약간 이런 형태? 이렇게 적분 구간이 이렇게 상수로 그냥 끝나 있는 이런 형태.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세요? 얘 치환하는 건데. 치환한 다음부터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윗끝에 변수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 얘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정 계수를 하나 넣어놓죠.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지. x에 1 대입하는 거랑 그다음 양변 미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 x-tft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쪼개서 미분 2번 하는 거거든요. 혹시 저 표현들이 좀 헤비하시면 이렇게 3개를 써놓으세요. 다 써있네, 그지? 실제로 3점짜리로 출제 많이 되고요. 근데 스타트 방법을 모르시면 3점이어도 못 풀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99쪽에 6분의 공식은 설명해놨네, 그죠? 그 다음에 100쪽 보시면은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 요거 이제 문제 보면서 해도 되지만 100쪽에 이렇게 fx랑 f 인버스 x가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그림이 있고, fx랑 f 인버스가 안 만나거나 교점이 하나인 순간이 있거든. 그럼 보통 뭐 0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돼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을 거라 가지고 f0부터 fa까지 f 인버스 dx. 그래서 이면적하고 이면적을 구해라 라는 문장이 나와. 그럼 인버스를 안 찾고요. 이 면적을 이동시켜서 직사각형으로 찾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 이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좀 빼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저는 보통 필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됐죠? 요 모양은 x에서 fx를 빼가지고 근데 이제 x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fx가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달아서 적분한 다음에 2배. 나뭇잎 모양 절반 찾아가지고 2배 하는 거. 역함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됐죠? 써놓으세요. 이 그림 그려놔 이거. y는 x랑 교점이 없거나 y는 x랑 접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y는 x랑 교점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위치와 이동거리의 차이만 쓱 보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쓰셨으면 그 다음 장에 자, 위치 변화량은 음수는 그대로 음수로 나와야 돼서 정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정적분도 보여주긴 할 거지만 적분 없이 푸는 걸 보여드릴 거고 자, 움직인 거리는 음인 부분이 양으로 나와야 돼서 넓이 적분을 하시는 거고 넓이 적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거야. 넓이 적분을 하셔야 되고 절대값 달아서 적분해야 되고 양수인 거 그대로 적분하고 음수인 거 반전시켜서 적분하셔야 되고 끝입니다. 끝. 문제 풀자. 181번부터 161번부터 앞에 1세트 쉬워서 빠르게 풀고요. 오늘 2세트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 오늘 마지막이라 이제 마지막 적분 문제들을 좀 덜 풀게 되는데 제가 풀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뭐 한 10문제, 20문제씩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 하시기 전에 우리 최근에 하고 있는 수능 특강 있죠? 그거 문제 숙제랑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갑시다. 부정적분은 이 인테그랄의 종류가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식 더하고 빼고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럼 더해버리면 4x 3승 플러스 5가 되죠. 계산하면 x 4승 플러스 5x 플러스 c인데 문제에서 f 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아주 쉽고 8번쯤에 잘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실제로 나와. 그다음 162번. 이게 0부터 a까지인데 이게 a부터 0까지란 말이야. 쌤! 구간이 이어지네요? 일단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피적분 함수가 안 같으니까 이건 보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피적분함수의 부호를 바꿔서요. 이 아래 끝 위 끝을 뒤집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종류가 같으니까 함수식 두 개를 합쳐줄 수 있어. 그죠? 이 상태로 계산하시면 적분 횟수가 줄어들죠. 적분하면 x3승, a3승. 적분하면 2x제곱, 2a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a. 얘가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이봐요. 6 넘겨요. 이 3차 이상이니까 조립제법을 써야 되고, 조립제법에 사용되는 숫자 a는 6의 약수들이지. 그래서 보기를 딱 바라보실 때 1번, 2번, 3번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빨리 푸시려면 대입을 해보는 게 좋아요. 2 넣어볼까요? 딱 되죠. 2번입니다. 됐죠? 163번 갑시다.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니? x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를 해석하실 때 x가 음수일 때랑 x가 양수일 때랑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지. x가 음수일 땐 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죠, 얘가.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양수일 땐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x가 음수일 때 사용하는 게 위에 있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로 적분을 해요. 그 다음 양수일 땐 밑에 있는 함수를 쓰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하실 땐 밑에 있는 함수를 써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잘 안 되시잖아요. 나 알거든요. 공부해요. 되죠? 답은 5번입니다.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4. 자, 이것도 공부 잘 하셔야 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잘 봐. 곡선이나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면 극대극소가 관찰 대상이 아니야. 절편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 두 함수의 위치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면 얘를 따로 그리고 얘를 따로 그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두 함수의 교점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막 극대극소 찾고 있고 이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물론 찾아도 돼. 근데 풀이 속도가 몇 배가 걸리는 거지. 이걸 미분해서 축 찾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교점 관찰하는 거야. 교점 관찰을 가지고 와요. 그럼 3x로 묶어서 x 플러스 2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고, 아래로 볼록한 거랑 기울기 마이너스 7짜리 뭐 대충 그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란 얘기잖아. 그죠? 이건 디테일한 그림은 필요 없는 거니까. 아직 안 끝나서 잘 들어. 그럼 봐봐. 나는 직선 마이너스 곡선을 해서 적분해야겠지. 왜냐면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고요. 직선 빼기 곡선식은 어디 있어요? 보통 이 교점 찾는 식이라고. 그죠? 얘는 직선을 왼쪽으로 넘겨서 곡선에서 직선을 뺀 식이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뺀 식은 얘 부호를 바꾸면 돼. 알겠어? 근데 정적분 계산을 안 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냥 그림만 보고 이 포인트의 종류만 보고. 무슨 포인트야? 크로스 포인트. 6분의 최고차항 계수에 끝점 빼기 끝점의 3승.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됐죠?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공부를 좀 설렁설렁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아요. 그래요. 165번. 자, 움직인 거리에다 밑줄 좀 그어보자. 뭐 해야 돼? 넓이 적분을 해야 돼. 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음의 이동거리도 양수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뭐 정적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면적을 그냥 찾은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냥 이 면적 값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죠. 3번이고요. 166번. 자, fx가 4,9 지난다 그랬으니까 일단 f4는 9 그리고 f1 찾아야 되니까 fx를 완성시켜야겠지? 자, 적분해요. 적분 상수. 자, 적분해요. 적분 상수. 그러면 F4는 9라는 건 밑에서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2 넣어서 좌극한 밑에 2 넣어서 우극한 그 다음에 F1 위에 1 넣으시면 되죠. 2분의 7입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넘기세요. 나왔죠? 167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식. 요거 내가 아까 적어드린 3개의 가이드라인 중에 두 번째 거. 오케이? 자,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이게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 같은 게 된단 말이야. 이 아래 끝, 위 끝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2FTDT 이런 거 몰라. 13FTDT 이런 거 모르거든. 근데 11FTDT는 아니까. X에 몇 넣어? 1. 물론 이 함수값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나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무슨 적분을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양변을 미분하시는 거야. 좌변 미분, 곱미분법 써야 되고 우변 미분. 자, 이거 미분하면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미분하면 일단 미분 전에 머릿속에서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얘네들이 아래 끝, 위 끝에 어떤 장난을 쳐놔도 안 헷갈려요. 이거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스몰 f가 돼야 되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져야 되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피적분 함수를 꺼내는데 x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공부들을 하셨었어. 그죠?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지 x에 대한 함수죠. 적분만 t에 대해 수행할 뿐. 그러니까 최종 연산 결과에 x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말을 많이 하니 걱정돼서 그래.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렇게. 그럼 적분하면 요렇게. 근데 1 넣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적분상수 몇? 마이너스 1. 되죠? 등차 수열하듯이 상수항 결정할 수 있으시고 F10은 답 19입니다. 168번. 자, 슬슬 풀만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얘들아, 2차, 3차까지는 있잖아.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의 조건들이 아닌 이상, 22번, 15번에 있는 조건들이 아닌 이상 보통 상식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통 상식적인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는 2차 함수, 3차 함수를 이미 도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비율 관계도 아시고 2차 함수는 뭐 해봤자 선대칭인데 그지? 이 봐봐. 얘가 최고차항의 사계수가 3인 2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는데 2차 함수 뭐 또 없잖아. 그냥 이거잖아. 그죠? 근데 문장을 봐봐요. 2 플러스 t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랑 2부터 2 마이너스 t까지 정적분한 게 같대. 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도 풀어볼게. 미안해. 자면 안 돼. 이봐. 자도 돼. 너무 쉬워서, 그치? 그런 이유면 괜찮아요. 쉬우면 자면서 체력을 비축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은 3이다. 난 뭐 어쩌라고? 저거 해라. 가자. fx를 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전개하시고 근데 이 fx는 0에 모든 실근의 곱이 3. 그럼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이만큼 했을 때 3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세요? 3분의 9 해야 3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fx 완성.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 가자. 적분 구간이, 내가 오늘 우함수, 기함수 얘기 안 했지만 적분 구간이 0을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네. 이럴 때는 우리가 적분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가 있죠. 누구? 기함수. 그리고 우함수들도 적분을 수행하신 다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는 게 아니지. 0부터 3까지만 면적 찾은 다음에 2배. 맞죠? 자, 3 넣어주시면 27 플러스 27 해서 54의 2배. 되죠? 오케이. 자, 3번이고요. 넘기세요. 169번. 근데 잠깐만. 이걸 우리가 그냥 느꼈잖아. 그치? 이거 우리가 그냥 느꼈잖아. 자, 이제 안 느끼고 풀어볼게. 봐봐. 얘가 물론 바로 비분해도 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느끼도록 처음에 연습을 시킨다고. 알겠어요? 얘는요. 위끝 아래끝 순서 좀 중요하고 되시죠? 되시죠? 그러면 EF2는 F2-T 더하기 F2-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괜찮죠? 요것만 가지고 온 거야. 얘 가지고 가고. 뭐 2로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뭐 이렇게 나누면 2 플러스 t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2-t인 곳에서 함수값을 평균 냈을 때 f2랑 같다. 이런 얘기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둘의 함수값을 평균 내면 2에서의 함수값 f2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자, 169. 아씨, 더워.
애들 힘들죠? 오늘 좀 빨리 마치고 쉬는 시간 드린다 모의고사 볼게요. 자, 세트 2는 뒤에 좀 괜찮은 문제들만 풀겠습니다. 쉬우니까 앞에는. 자, 169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보통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래. 자,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적분했더니 0이 됐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더니 0이 됐다라는 건 뭔가 양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치?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fx가 써요 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함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증명할 수 있어. 자, fx가 f-x지. 이게 fx가 3차였으니까 이 라지 fx는 4차일 거거든. 그러니까 4차는 우함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이거 미분하면 뭐야? fx, 그지? 자, 여기 잘 봐. 얘 미분하면 뭐야? f-x야. 끝이야? 아니야. 이걸 미분해서 한번 꺼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봐. 그럼 x에서의 함수랑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기함수니까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 차항이랑 상수항을 날리셔야 돼요. 그죠? 짝수차항이 존재하지 않는 게 기함수들 특징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x는 2에서 극소를 갔는데. 그죠? 미분해서 2를 넣으면 0, a면 마이너스 10, 2. 문제에서 물어본 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0이 넣으면 됐죠? 극대극소 구하고 있으면 안 돼. 넓이 찾는 게 목적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절편. 봐, 끝까지 봐. 절편 찾으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지. 맞죠? 그럼 3차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돼요? 그럼 면적을 여기를 구해야 되지? 그죠? 그럼 정석은 0부터 2루트 3까지만 면적 구해서 2배 하면 돼. 그치? 기함수니까. 맞아요? 면적 찾는 거야. 정적분이 아니고. 근데 지금 아래 있죠? 그럼 그냥 적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달고 적분해야 되지. 해.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돼. 알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자, 봐봐. 이 면적은 2차 함수의 6분의랑 비슷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 알겠어요? 대신 보정치가 필요하다 그랬어. 나머지 한 근에서 이 근의 중점까지의 거리. 3루트 3이거든요. 그죠? 3루트 3이거든요. 내 목소리가 감미롭다고 졸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아니, 너는 감미로워서 조는 게 아니잖아. 맨날 졸잖아.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되죠? 그럼 2루트 3 삼승하면 12루트 3에 12에 2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고 3루트 3은 더 붙어 있고 밑에 6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지. 그래서 답은 72고 2배 해야 되니까. 되죠? 그리고 사실 절편 관찰을 잘하면 극대극소도 공짜. 왜? 여기 1대 루트 3이라고 배워왔잖아.
그쵸? 169번이었습니다. 170번으로 갑시다. 갑니다.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구하는 거야. 가인트 조잡해 보여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라고? 좋아. 자, 봐. 부정적분 해서 x랑 마이너스 6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f'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일단 0분의 0꼴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미분계수 식으로 바꿀 때 뭐 하라고? 로피탈을 쓰는 거야. 분모 미분, 분자 미분. 이거 미분해서 f'-6이라고 쓰면 내가 여기서 던져버릴 거야. 자, 요건 미분하는 거고 얘는 상수라서 없어지는 거야. 0 넣으면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극대가 오래.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함수 스타트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무식한 방법은 이거지, 그지? 그다음 힌트 가지고 막 찾아내는. 근데 이렇게 하면 변수 파티예요. 계산 하루 종일 해야 돼. 자, 최고 창의 계수 1. 그다음 지금 f 뭐랑 뭐가 같아? 0이랑 마이너스 6이 같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일단 f0도 f-6도 다 0이죠. 그치? 얘가 0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인수 하나 빨리 써요. 제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좋아. 다음 함수는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제 힌트 2개 있어요. f'0이 36인 거하고 극대값이 5인 거하고 자, 미분합시다. 미분할 거야. 자, 여기 0 넣어서 힌트 쓸 거잖아. 그럼 이런 인수 때문에 뒤에 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6p가 돼요. 6 곱하기 마이너스 p니까. 얘가 몇? 36. 그럼 p 몇이에요? 마이너스 6. 그럼 요게 플러스 6으로 바뀌어서 함수가 좀 아름다워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지금 극대가 5인 거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요. 얘를 보면 0이 크로스 포인트, 마이너스 6이 바운스 포인트처럼 일단 보이거든. 이해되고 있니? 근데 여기 K가 달려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K만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야.
맞아? 난 지금 아무리 봐도 K가 극대 같은데? 그쵸? 나 힌트 뭐라고 돼 있어요? fx의 극대값은? 이거 5다. 준서 이해했니? 만약 이게 없으면 x축이고 저게 여기 있으니까 k인 거 아니야. 끝?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극소. 와! 그럼 이것도 미분해야 되죠. 미분해요. 알겠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더워. 극대부터 극대값이 같은 곳까지 삼간극이었어. 기억나? 여기 극소, 여기 변곡 해가지고 이게 총 6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란 말이야. 그럼 극소값 어디야?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그냥 끝내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27 됐죠? 됐죠? 170번이었고요. 넘겨보세요. 자, 적분법 세트 2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골라 풀겠습니다. 173번 보시죠. 자, 별표 쳐요. 잘하는 친구들도 제일 많이 틀려오는 3점짜리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방심하다가 복습을 안 해서. 여기 뭐 변수 달려 있으면은 x에다 숫자 대입도 해보고 미분도 하고 하지, 그지? 근데 다 상수 달려 있으면 은채야. 자, 이만큼을 일단 k로 치환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치환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fx가 간단해지고요. 그쵸? 보통 치환하고 나면 치환한 식은 벌이잖아요. 범위 정도만 구하던가. 근데 지금 이 유형은 얘가 메인입니다. 저기에 있는 fx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수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수학은 고등학교 때 몇 유형 없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 돼. 자, TFT라고 돼 있어. 저거 다 T로 바꾸고 T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K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4분의 1 T 4승 1 넣어. 그 다음 3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2t 3승 1 넣어. 자, 2 내려올 거니까 2분의 1 kt 제곱 t에다 1 넣어요. 정리하면 2분의 1 k는 마이너스 4분의 7. k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자,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x, dx에서 6배 하라고 돼 있어요. 갑시다. 적분 바로 하면 되니까. 자, 1 넣어주면 이거는 그냥 6배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2배, 2 마이너스 18, 30, 21 2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7 있어요? 1번입니다. 되죠? 되죠? 자, 복습해요. 하겠지? 하겠지? 174번도 봅시다.
이거 제가 간결하게 설명하고 넘기긴 할 건데 집에서 탐구 좀 해보세요. 집에서 탐구 좀 해봐요. 얘들아,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넓이에 관심이 있으면 얘네들을 각각 적분해야 되죠. 뭐 적분하는 뭐 용이성에 있어서는 뭐 6분해도 있고 12분해도 있고 보정치 공식도 있고 했었고, 얘네들은 셋 다 크로스 포인트니까 아마 보정치 공식을 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왼쪽 끝점이랑 오른쪽 끝점은 영사로서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거 연립해서 교점을 또 찾긴 찾으셔야 돼. 만약에 넓이에 관심이 있으면.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S2-S1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면적은 면적 그대로 읽어주고 여기 있는 S1은 마이너스로 바꿔서 꺼내라는 얘기야. 그죠? 이 오른쪽 영역을 양수로 꺼내야 되고 왼쪽 영역은 음수로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 양수로 꺼낼 영역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에서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한 번에 적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알아서 음수로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립니다. 이거 0부터 4까지 S2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함수 얘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이거 이미 수투에서 했던 거야.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었을 거야. 떠올려봐. S2가 양수로 나와야 되지. S2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시는 거야. 그럼 S1은 알아서 음수로 나와. 아래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뺀 피적분 함수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빼. 이게 S2-S1이에요. 됐죠? 계산해드릴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준성이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 창이 이렇게 두 개 있죠. 밑에 3 깔고 3승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1창 저거 2 깔고 x제곱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0부터 4까지 넣으면 8. 자, 4 넣게. 4, 4승, 4, 3승 마이너스 64. 3분의 64에 3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 넣으면 16, 32a. 는 8. 8로 나누고 3을 곱해주면 24 곱하기 3. 12a. 요거 마이너스 12a. 이거 48인가? 48 마이너스 3 45. a는 4분의 15. 3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오, 맞아요. 내가 그래서 3배 했는데 멍청하죠? 그냥 24-8a로 나와야 되네. 그러면 4a이고, 자, 덥군. 4, 4승 4, 3승 마이너스 64. 24 마이너스 8a 16 4a 3배 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마이너스 8a 플러스 12a는 3 4a는 3. 뭐야, 왜 이래? 뭐가 틀렸지? 아이씨.
아, 32구나. 이씨, 뭐 하는 거야? 83에 83에, 아닌데? 여기 왜 3이야? 여기 4인데? 희한한 일이야. 참말로. 그럼 8 넘어가면 마이너스 5지. 신기한 일이네. 왜 저기 3이라고 썼을까? 2번요? 됐죠? 얘는 왜 힘들어? 졸려? 이 문제 안 남았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나머지는 좀 풀어서 올려드릴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적분 쪽 문제 풀이면 좀 덜했지. 여러분이 수고하셨어요. 수원수투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이제 시간 남으실 때마다 적분 쪽 문제랑 짝기출만 좀 풀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짝기출 마지막 숙제는 여러분 이제 아마 저번 숙제가 100번까지였을 거야. 마지막 숙제는 이제 152번까지 쭉 푸시면 되고요. 자, 풀어서 올려놓을 거고. 알겠죠? 오늘 적분 수업한 내용만 가지고도 오늘 모의고사 칠 때 적분 문제 푸는 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물론 4점짜리 빼놓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요. 지금 33분이니까 45분부터 시험 봅시다. 딱 1시간. 됐죠? 오케이.